청소부가 뭘 안다고 나서요? 그냥 바닥이나 닦으세요. 환자 몸에 손대면 큰일 나요. 그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진료 감사합니다. 그 손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진 못 돌아오셨어요. 혹시 다시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도대체 저 할머니가 뭘 했길래 모두의 말이 이렇게 뒤바뀐 걸까요? 이 이야기는 한 요양병원 청소부의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앞치마, 마른 손, 구석에서 묵묵히 일만 하던 평범한 할머니. 그러나 어느 날 모두가 손을 놓은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행동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병원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받던 그녀의 손끝에서 누군가의 생명이 다시 뛰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실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낡은 복도 끝 유리문 너머에서 김순애는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아직 햇살이 병원 창을 뚫고 들어오기도 전 그녀는 병원 구석구석을 돌며 바닥을 닦고 쓰레기를 비우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고 누구도 그녀의 수고에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바삐 오가며 인사를 생략했고 의사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벽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꼭 있어야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김순애는 말없이 한 병실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침대 머리맡에 쌓인 휴지와 음료 캔들을 비닐봉투에 담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노인이 누워 있었지만 이미 의식을 잃은 듯 반응은 없었습니다. 병실 가득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컵을 옮기고 창문을 반쯤 열어 공기를 환기시켰습니다. 그러다 이따금 병원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디론가 향하는 차들, 길가에 이름 모를 꽃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아침 방송의 음악 소리. 이 작은 일상들이 그녀에겐 위로였습니다. 몇 걸음 옮기다 복도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고 방송이 긴급 환자 이송을 알렸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며 짧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신대요. 아주 큰 사람이래요. 말끝은 흥분과 긴장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가만히 걸레를 들고 병원 로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병원장은 넥타이를 고쳐 매며 출입문 앞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몇 명의 남자들이 고가의 스트레처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질린 얼굴의 남자, 그의 손엔 금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눈을 감은 채 실려왔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몇 분 지나지 않아 수간호사가 병원장을 끌고 나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일반적인 쇼크가 아니에요. 혈압도 안 잡히고 산소도 제대로 안 통해요. 특이하게 몸이 얼어붙은 듯한 상태예요. 병원장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학병원으로 이송해야 하지 않겠어? 우리 병원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 그러나 환자의 가족들은 이미 분노에 가득 찬 눈빛으로 병원장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병원에서 뭘 믿고 모셨는지 실수였다는 말을 남긴 가족 대표의 목소리에 현장은 순식간에 냉랭해졌습니다. 김순애는 뒤편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뭔가를 알아채기라도 한 듯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간단한 쇼크가 아니야. 틀림없이. 그녀는 잠시 자신의 앞치마 주머니를 매만졌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오래된 철제 열쇠 하나와 낡은 수첩. 그 속에 적혀있던 것은 오래전 자신이 놓았던 침자리들, 그리고 당시 진단 기록의 일부였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가 아니지 하고 속삭이듯 말한 그녀는 조용히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이 사태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병원 한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곳이었고 그녀가 평소 청소도구 외에 자신만의 물건을 보관해 두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좁은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쌓인 선반 사이로 낡은 가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방은 세월을 버티지 못한 듯 군데군데 가죽이 벗겨져 있었고 지퍼는 녹슬어 잘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 들고 손으로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가방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몇 개의 약봉지 그리고 작은 침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침통은 그녀가 젊었던 시절 조선한의학회에서 직접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침으로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었고 때로는 극적인 생환을 이끌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발생한 의료사고로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고 그녀는 의사라는 이름조차 버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몸에 침을 놓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눈앞의 상황은 다르다 느꼈습니다. 병원의 의사들도 손을 놓았고 환자는 점점 숨이 가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가락을 조심스레 눌러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일을 하며 굳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엔 아직도 기혈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만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시 복도로 나온 그녀는 구석에서 일어나는 소란을 바라보았습니다. 환자의 상태는 더 악화되고 있었고 산소 마스크를 써도 산소 포화도는 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얼굴로 의료진을 다그쳤고 간호사들은 당장 이송 준비를 하라며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김순애는 조심스레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간호사가 그녀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거기 청소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한순간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 단 몇 분이면 됩니다. 이대로 두면 돌아오기 힘들어져요. 사람들은 처음엔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가 환자한테 뭘 해? 라며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침통을 본 순간 몇몇 의료진은 당황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젊은 인턴 하나는 그 침통의 문양을 알아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팔목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맥을 짚고 숨결의 리듬을 파악한 뒤 침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금침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 빛은 병실의 공기마저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첫 침이 들어갔고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침이 정확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시간마저 멈춘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침을 놓는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고 동작은 단단하고 숙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단지 청소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눈빛들이 모였습니다. 환자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호흡기에서 들려오던 불규칙한 기계음이 점차 안정되었고 산소 포화도가 서서히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병원 모니터에서 삐하고 울리던 알람이 잠잠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김순애는 조용히 침을 뽑으며 말했습니다. 살았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침묵 속에서 숨죽이던 공기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청소부가 아무 자격도 없다고 여겨졌던 여자가 단 몇 분 만에 병원의 모든 것을 뒤바꿔 놓았던 것입니다. 병실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는 이전과 다른 무게가 감돌았습니다. 의료진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고 일부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모니터의 숫자를 바라보며 손가락을 굳게 쥐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호전된 것은 분명했고 그것은 방금 전 침을 놓은 그 여자의 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사람은 젊은 인턴이었습니다. 그는 침통을 손에 들고 있던 김순애에게 다가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혹시 이전에 의사셨습니까?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침통을 다시 가방에 넣고 병실 한편에 놓인 걸레를 다시 들었습니다. 행동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지만 모두가 그 행동 하나하나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병원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난 거야? 그는 모니터를 향해 손을 뻗었고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산소 포화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고 혈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그 여운은 길었습니다. 병원장은 눈썹을 찌푸린 채 김순애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뭘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절차 위반입니다. 당신은 환자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지만 분명한 경계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속엔 불안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고 싶은 듯 그리고 동시에 이해하고 싶은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김순애는 잠시 병원장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절차는 어겼습니다. 하지만 그분을 그냥 뒀다면 말끝은 흐려졌지만 누구보다 설득력 있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말에 병원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다시 병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마치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옳은지 스스로 묻는 듯한 표정으로. 병실 바깥에서는 환자의 가족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긴장으로 굳었던 얼굴들이 간호사의 한마디에 풀어졌습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세요. 방금 위기를 넘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중년 여성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동생으로 보였습니다. 가족 중에서 가장 신중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료진을 지나 김순애에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일인가요? 그 말엔 의심과 경계 그리고 미묘한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짧게 단정히 대답했습니다. 급성 심장어혈에 따른 혈류 차단이었습니다. 응급조치는 경혈 자극으로 대처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은 의료진이 몇 시간째 설명도 못하던 상황을 단 몇 초 만에 정리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생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묻지 못한 질문을 삼킨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대신 걸레를 들고 조용히 병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대체 저 사람 뭐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병실에 남은 건 회장의 안정된 숨소리와 꺼진 모니터 경고음 뿐이었습니다. 김순애는 병실 문을 조용히 닫고 복도로 나섰습니다. 들고 있던 걸레는 손에서 힘이 빠진 듯 축 늘어져 있었고 그녀의 어깨에도 보이지 않는 무게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타고 따가울 정도로 느껴졌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몇 가닥이 뺨을 스치며 내려왔고 그녀는 그것을 손등으로 정리한 뒤 다시 창고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고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천천히 등을 기대었습니다. 몸을 붙인 벽이 차가웠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은 아직도 침을 놓던 순간의 감각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단 몇 분이었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피로에 짓눌렸습니다. 가방을 내려두고 바닥에 앉자 벽 너머로 간호사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진짜 그 사람이 한 거야? 그걸로 환자가 살아났다고? 정말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 맞아?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시선들이 단지 호기심인지 의심인지 아니면 경외인지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에겐 그 모든 감정이 익숙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칭찬도 비난도 한순간이었고 모두가 자신보다 결과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 앞에 존재하는 인간이 아니라 한순간의 기적이나 실패의 상징일 뿐이었습니다. 문득 창고 한편에 놓인 작은 거울이 보였습니다. 세월이 지나 흐릿해진 거울 속에는 지친 얼굴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깊은 주름이 자리 잡았고 눈가에는 고단한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자기 얼굴을 조심스레 짚어보았습니다. 그 손가락엔 아직도 침을 잡았던 긴장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쉰 그녀는 가방을 다시 정리하고 침통을 조심스럽게 싸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곤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일은 우연이었다고 앞으로 다시는 손대지 않을 거라고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다시 맥을 짚었던 손의 감각이 떠오르며 그 감정은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 그 생각 하나가 마음 한편에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분주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간호사들이 환자의 안정을 확인하고 있었고 병원장은 병실 앞에서 회장의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을 닦으며 이 병원에 계신 덕분에 살아나신 겁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누구도 그 말에 완전히 고개를 끄덕이지는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어딘가 묘한 눈빛으로 병원 안을 둘러보았고 그중 한 여성이 문득 의료진에게 물었습니다. 아까 그 여자는 어디 있나요? 대답은 없었고 간호사 하나가 멋쩍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청소하시는 분인데요. 이름이 아마 김순애였을 거예요.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중년 여성이 짧게 멈칫했습니다. 그러곤 아무 말 없이 병원장을 지나쳐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무언가를 떠올린 듯 진지했고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그녀의 눈빛에 작은 떨림이 생겼고 손끝이 정지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전 의료계 관련 신문 기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전설적 침술가 김순애 자취를 감추다. 20년 전 사진 속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이 맑고 단단했습니다. 김순애는 창고 문을 열고 나와 다시 복도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그녀는 잠시 그 앞에 서서 손등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 순간 인턴 하나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눈을 피하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침 놓으신 거 저도 봤습니다. 저희 교수님도 그렇게 정교하진 않았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순애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고 아무 대답 없이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인턴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저 혹시 선생님께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말에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 인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에는 놀라움도 기대도 담기지 않았고 그저 담담함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닙니다. 네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먼저 생각해보세요. 인턴은 그 말에 고개를 깊이 숙였고 순애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다시 누군가에게 존칭을 듣는 일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그녀를 다시 선생님이라 부르다니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도 잊고 있었던 이름이었습니다. 순애는 복도 끝 작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그 너머로 마을의 나지막한 지붕들과 논밭이 보였습니다. 바람은 부드럽게 지나가며 커튼을 흔들었고 창틀엔 작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나비를 쓸 듯 만지려다 멈췄습니다. 나비는 금세 날아올랐고 창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기억도 그 나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잊은 이름, 사라진 이력, 그리고 지나간 시간들. 모두가 그녀를 청소부로만 알고 있었고 그녀 스스로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군가를 고치는 손이 아니라 더러움을 치우는 손으로. 하지만 오늘 그 균형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뒤에서 간호사 둘이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그 사람 김순애 선생님 맞대. 그게 그 유명한 사람이라고? 왜 여기서 청소를 하고 있었대? 몰라 뭔가 사연 있겠지. 익숙한 말들이었습니다. 호기심은 빠르게 흘러들었고 소문은 이미 병원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애는 그런 말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창틀에 손을 얹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끝나야 한다는 듯 다시 예전처럼 묵묵히 청소도구를 챙기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신을 다시 보려는 사람들의 눈빛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그 시선을 피하지도 마주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병원은 그녀에게 피난처였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알아보지 않는 공간. 그 안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바람이었는데 오늘 하루로 그 균형은 깨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만히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 흔들림은 시작에 불과할까? 그녀가 쓰레기통을 비우며 복도를 걷는 그 순간에도 병원 안에서는 회장의 가족이 다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병원장을 다시 불러세웠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 여자분. 그분과 다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가족의 주치의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 말에 병원장은 짧은 침묵을 흘렸습니다. 입가에는 당혹스러움이 떠올랐고 이마엔 땀이 맺혔습니다. 그분은 그저 청소부입니다. 예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은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 지금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살려냈다는 사실이 중요할까요? 말이 끝나자 병원장은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복도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김순애는 오늘도 평소처럼 걸레를 짜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익숙하게 그리고 누구보다 낯설게. 저녁이 되어 병원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긴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김순애의 손은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청소도구 창고를 정리하던 그녀는 묵직한 발걸음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병원장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어색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두 손은 마주 잡혀 있었습니다.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낮은 목소리였지만 정중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은 병원 한켠의 빈 상담실로 들어섰고 병원장은 문을 닫고 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일 병원 입장에서는 다소 당황스러웠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구해주신 건 분명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절차와 규칙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아시죠?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장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병원에 고용된 의료진이 아니었고 자격증도 등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정식으로 환자에게 침을 놓은 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묘한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가족분들이 선생님께 직접 만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회장님의 동생분께서 강하게 요청하셨습니다. 그 말에 순애는 몸을 조금 굳혔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전개였습니다. 그저 위기를 넘긴 것뿐인데 그녀를 주치의로 삼고 싶다는 말은 지나치게 큰 반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병원장은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 잠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다른 쪽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혹시 예전 그 사건 이후 어디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으셨던 걸로 압니다. 한의협에서도 선생님을 찾았고 일부 환자들은 선생님의 행방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런 걸 모두 뒤로하고 여기까지 오신 이유 혹시 듣고도 될까요? 그 말에 순애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래전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의료사고라는 단어 하나로 짓밟혔던 경력,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온 소송과 비난. 사람들은 그 사고의 원인을 따지기도 전에 그녀를 잘라냈고 그녀는 싸울 힘도 없이 그저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지워진 이름, 그것이 김순애였습니다. 누구도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필요한 건 책임질 사람이었죠. 제가 그 역할을 했고 그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말에 병원장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상담실엔 짧은 침묵이 흘렀고 그 고요함 속에서 바깥의 복도 소음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순애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회장님 가족이 작성한 사적 의뢰서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일정 기간 동안 회장님 회복에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보수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하셨고 병원 측에서는 사적인 활동으로 분리해 허용할 생각입니다. 순애는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종이 위에는 정중한 문체로 작성된 요청과 감사의 표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명함이 아니라 손입니다. 아버지를 살린 그 손.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길 다시 걸을 수 있을지. 의료사고 이후 두려움에 눌려있던 손이 다시 생명을 만질 수 있을지. 그건 그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작게, 아주 작게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대체로 조용했지만 복도 구석구석엔 아직도 미처 정리되지 못한 하루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병원장의 방에서 나와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손에는 가족들이 전달한 의뢰서가 들려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창가에 멈춰섰습니다. 창밖은 어둠으로 덮여 있었고 멀리 불 꺼진 주택가의 지붕들이 검은 윤곽만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창틀에 기대선 채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의뢰서의 종이를 쥔 손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끝에 남은 체온이 마치 그녀를 과거로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는 감각, 다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는 자각. 그것은 동시에 설렘이자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봉인해 두었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과거 어린 환자의 진료실에서 울음이 멈췄던 순간 노인의 고통을 덜어주고 가족들이 눈물로 감사를 전하던 장면들. 그리고 마지막엔 법정에서 자신을 향해 쏟아지던 사람들의 비난, 찬물처럼 쏟아진 조롱과 혐오.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 길로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손으로 생명을 붙들었고 모두가 본 앞에서 다시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의도하지 않았고 계획된 행동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싶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다시 그녀를 이 자리로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익숙한 걸음이었고 곧이어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인턴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그녀의 옆에 섰습니다. 말없이 서 있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선생님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예전 기록이 아직 남아있더군요. 많이 고생하셨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애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환자의 상태만 보려 하지 그 사람 자체를 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하신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에 그녀는 처음으로 작게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거의 제자들이 떠오르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배우겠다고 찾아왔던 열정 가득한 젊은이들. 그들에게 침 하나 놓는 감각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책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순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건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을 살펴보고 감정을 읽고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함께 느끼는 일입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인턴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그가 지금껏 들어온 어떤 강의보다 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 무게는 단순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살아온 시간과 책임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조용한 복도에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김순애는 천천히 몸을 돌렸고 의뢰서의 종이를 들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방향은 정해진 듯 보였습니다. 병원의 끝 복도를 따라 회장의 병실이 있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걸음은 무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모르게 그걸 받아들일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 믿었던 자리로 아주 조심스럽게. 병실 앞에 다다르자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희미한 조명이 회장의 침상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그를 간호하던 간호사 한 명과 가족 한 사람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순애가 문을 밀고 들어서자 두 사람 모두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을 확인한 순간 환자의 동생은 천천히 일어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살짝 끄덕였고 병실 중앙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침대 위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맥박은 안정되어 있었고 입가엔 미세한 숨결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엔 아직도 식은땀이 남아 있었지만 고통의 기색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상 옆에 조용히 섰고 환자의 손등 위에 가볍게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은 따뜻했고 생명력은 확실히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환자의 동생은 그녀 옆에 다가서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는 건강 하나만큼은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부터 운동까지 늘 자기관리에 철저했죠. 그래서인지 병원에 실려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손을 못 쓰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순애는 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환자의 맥을 짚으며 눈을 감고 상태를 느꼈고 손끝에 전해지는 감각을 따라 조용히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작은 침통을 꺼내 가방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동생은 그 침통을 잠시 바라보다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사실 선생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비슷한 상황으로 위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 의사도 뾰족한 수를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단 한 번의 시술로 아버지를 회복시키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손놀림이 기가 막혔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도? 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기억이 있다면 그 손길을 받은 분은 운이 좋았던 겁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말 속엔 오랜 시간 속에서 많은 환자들을 마주했던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동생은 그녀를 바라보다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생님께 더 많은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식 계약이 아니더라도 좋습니다. 오빠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시겠습니까? 그 말에 순애는 짧은 침묵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환자의 손을 놓고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어둠 속에도 먼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그것은 마치 오래전 그녀가 가졌던 희미한 희망을 닮아 있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자리 하지만 다시 돌아온 지금 그녀는 예전보다 더 단단해진 자신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다만 치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의 시간을 함께 살아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가능하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동생은 감동한 듯 눈가를 적셨고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고요했지만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를 살린 손,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마음. 김순애는 다시 가방을 들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회장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지는 듯 보였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깊은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온 김순애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병원 안에서도 유독 차가웠고 불이 꺼진 병실들 사이로 희미한 형광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한번 움츠렸고 손에 들린 가방의 무게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창고로 돌아오는 길, 벽 너머로 들리는 간호사들의 이야기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에 대해 여전히 누군가는 수군대고 있었고 누군가는 조심스레 놀라움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말들이 그녀를 흔들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운 침묵 속에서 살아왔기에 이 정도의 소음은 그저 지나가는 바람 같았습니다. 창고에 들어서자 익숙한 공기와 먼지 냄새가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침통을 다시 꺼내 천으로 감싸고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다시 예전처럼 정리하고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돌아가는 동작이 몸에 익숙하게 남아 있었지만 마음 한편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침통을 감쌌던 천 위에 손을 얹고 잠시 가만히 있었던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짧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침에 봤던 흐릿한 자신의 모습이 그곳에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주름지고 세월의 흔적이 짙은 얼굴이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조용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책임감이었고 동시에 새로운 각오였습니다.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자 복도 끝에서 인턴이 망설이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손엔 얇은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고 얼굴엔 진지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이 노트를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제 기록입니다. 오늘부터 선생님께 배운 것들을 모두 여기에 적으려고 합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말이죠. 김순애는 말없이 노트를 받아들고 조용히 한 장을 넘겼습니다. 깨끗한 첫 페이지 위에는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써 내려간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위한 기술을 배우고 싶다. 그 마음을 잊지 않겠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 작은 수긍만으로도 인턴은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깊이 인사하고 물러났고 김순애는 노트를 조심스럽게 선반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평소의 고요를 되찾아가고 있었고 모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도 다시 청소부로서의 옷을 입었고 손에 익숙한 밀대를 들고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길이 전보다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졌고 그 끝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곳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지켜보는 자리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병원은 더없이 조용했고 그녀의 발소리만이 바닥을 따라 일정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리이자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속엔 이제 그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닌 다시 시작되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 햇살이 병원의 창문 틈새로 스며들며 긴 밤을 밀어냈습니다. 간호사들은 교대 준비로 분주했고 복도 곳곳에서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김순애는 늘 그렇듯 가장 먼저 병원의 외곽 복도를 돌며 쓰레기를 비우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발걸음은 전날보다 다소 무거웠습니다. 한밤의 대화들과 다시 깨어난 책임감, 그리고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이름이 조용히 그녀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도를 청소하던 그녀는 회장의 병실 앞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간호사들의 대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눈동자가 조금 움직였어요. 정말요? 의식이 돌아오려는 걸까요? 감정이 억눌린 목소리들이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귀를 기울였고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생명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끝에서 시작된 맥박이 서서히 다시 환자의 몸을 채우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건너편에서 병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멀리서부터 그녀를 발견하곤 망설이다가 다가왔습니다. 전날보다 훨씬 말수가 줄었고 눈빛엔 미묘한 복잡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 옆에 섰고 둘은 잠시 침묵 속에 병실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상태가 많이 호전됐습니다. 지금은 깊은 잠 상태지만 곧 의식을 찾을 거라고 합니다. 병원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젯밤 이 병원에 걸려온 전화가 여러 통 있었습니다. 언론은 아직 모르지만 재단 측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하신 일 감춰질 수 없을 겁니다.
순애는 병원장의 말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평소처럼 손에 들고 있던 밀대를 다시 바닥에 내리고 복도 끝을 향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그녀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무언가를 다시 배웠습니다. 생명을 다루는 마음에 대해, 그리고 진심에 대해. 그 말에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병원장과 그녀 사이에 오래 묵은 벽이 허물어진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 있었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서 마주한 그 순간 누구보다도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생명을 향한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청소도구를 챙기고 복도 청소를 마무리하러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살이 창가를 따라 조금씩 번졌고 공기는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일상은 다시 평온을 찾는 듯 했지만 병원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변화가 서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대하는 간호사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그녀의 존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무언의 존중이 담긴 인사들이 오갔고 일부는 감사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그런 변화에 크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건 누가 자신을 어떻게 부르는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지금처럼 누군가의 곁에서 작지만 중요한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마지막 쓰레기 봉투를 비우러 나가던 중 인턴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손엔 전날 보여줬던 노트가 들려 있었고 표정은 무척 단정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오늘 저녁 잠깐 시간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제게 한의학에 대해 하나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치밀한 게 단지 기술이 아니라 감각이라고 하셨죠? 그 감각이란 게 뭔지 알고 싶습니다. 김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감각은 배워지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겁니다. 하지만 느끼기 위해선 먼저 바라보는 법부터 배워야 하죠. 오늘 저녁 창고 뒤 작은 휴게실에서 기다리세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고 인턴은 깊이 인사하며 물러났습니다. 병원의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었지만 그 하루 안에서 또 하나의 전환점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의 시간은 멈춘 줄 알았지만 그 시간은 지금도 조용히 흐르고 있었고 다시 누군가의 배움과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저물고 병원은 다시 적막에 잠겼습니다. 바깥은 어둠이 내려앉았고 창문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비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병실은 불이 꺼졌고 간호사 몇 명만이 조용히 병동을 오가며 밤 근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하루를 마무리하듯 걸레를 마지막으로 헹구고 정리된 청소도구를 창고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늘 그렇듯 부드럽고 질서 정연했지만 오늘 밤은 뭔가 다른 긴장감이 손끝에 얹혀 있었습니다. 뒤편 병원 구석의 작은 휴게실엔 조명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소파 하나, 금이 간 유리 테이블,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시계가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인턴은 이미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노트를 올려두고 몇 번이고 펜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애가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안쪽 의자에 앉았고 인턴은 바로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적지 말아요. 먼저 보고 느끼는 것부터 하세요. 인턴은 얼떨떨한 얼굴로 펜을 내려놓았고 그녀는 작은 침통을 꺼내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침 하나를 집어들며 천천히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침은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사람의 몸에 들어가는 외부의 감각입니다. 어떤 기술보다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어떤 수술보다 더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를 찌르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녀는 침을 손가락 끝에 놓고 인턴의 손등을 가볍게 짚었습니다. 사람의 몸은 늘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얼마나 아픈지, 어디가 막혔는지, 어디가 식어 있는지를. 그걸 듣는 귀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귀는 마음에서 옵니다. 인턴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손은 흔들리지 않았고 움직임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을 다시 침통에 넣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배운다고 다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책임이에요. 당신이 한 번 놓은 침은 단순한 시술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개입입니다. 회복일 수도 있고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묻고 시작해야 해요.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게 뭘까라고. 그녀의 말은 느리고 단단했습니다. 인턴은 다시 펜을 들고 싶었지만 그녀의 말에 그대로 마음을 맡겼습니다.
그는 단순한 지식이 아닌 진심이 어떻게 기술을 움직이는지를 처음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깥 공기가 조용히 흘러들었고 먼 길 위에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아스라이 보였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환자를 구하는 게 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환자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살아있는 걸 느꼈으니까. 그 말에 인턴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수많은 강의 속 어느 말보다도 이 짧은 문장이 더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순히 실력이 뛰어난 한의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남다른 사람이란 것을. 김순애는 침통을 다시 가방에 넣고 가볍게 손을 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다음엔 침을 잡아볼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누군가를 정말 바라보는 연습부터 하세요.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겨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인턴은 조용히 앉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일렁이며 오늘의 밤을 더 깊이 채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엔 또 하나의 깨달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깊어갈수록 병원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오가는 발걸음도 거의 사라졌고 간헐적으로 울리는 기계 음만이 이곳이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창고에서 밀대를 정리하며 조용히 다음 청소구역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무전기에서 간호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응급병실 지금 바로 지원 바랍니다. 환자 쇼크 반응입니다. 순애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무전기는 곧 간호사들과 의사들로 연결되어 다시 활기를 띠었지만 그녀는 복도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이 소리는 이미 수없이 들어온 비상 상황 중 하나였지만 이상하게 이번만큼은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급히 복도를 달려간 그녀는 이미 의료진이 환자 주변에 모여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제세동기가 옆에 준비되고 있었으며 수간호사가 수치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지고 있어요. 맥박 약합니다. 의사는 빠르게 명령을 내렸고 간호사들은 약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의 의식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급히 환자의 상태를 묻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아까까지만 해도 멀쩡했잖아요. 김순애는 조용히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환자의 손끝, 발끝, 그리고 입술의 색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의 호흡으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의 순환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었고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까 그 인턴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사람을 보는 법을 알고 싶다. 그녀는 걸음을 내디뎠고 조용히 의료진 사이로 다가갔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그녀를 발견하고 놀라 손을 막으려 했지만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제지했습니다. 30초만 주세요. 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의사는 망설였습니다. 이미 그녀가 전날 한 일을 알고 있었고 그 효과도 직접 목격했기에 함부로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 하나가 수군거리며 그분이 김순애 선생님이라고 하던데라고 말했을 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세요. 김순애는 침통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변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고 그녀는 침 하나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손끝의 감각은 오랜 훈련 끝에 남아있는 기억을 다시 꺼내듯 또렷했고 그녀는 환자의 가슴 부근, 한쪽 어깨, 손목 세 군데에 순차적으로 침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침이 들어가자마자 환자의 몸이 살짝 떨렸고 두 번째 침에서부터는 맥박 측정기의 수치가 미세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침이 끝났을 때 환자의 입술 끝에 숨결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고 환자의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기계 모니터를 확인하며 놀란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정상 회복 중 혈압도 돌아옵니다. 간호사들이 술렁였고 환자의 가족은 눈물을 터뜨리며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변화가 단순한 기계나 약의 작용이 아니라 그 여자가 놓은 침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김순애는 말없이 침을 뽑고 다시 침통을 정리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조용했고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하신 건 무슨 처치입니까?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살리고 싶다는 생각하나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밀대를 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가 걸어나가는 그 길을 의료진과 환자의 가족이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마음속 깊이 각인된 감정이 있었습니다. 경외, 감탄, 그리고 묵직한 존경. 그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모두는 이제 그녀를 단순히 청소부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은 평소보다 일찍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있었던 응급 상황은 이미 의료진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고 김순애라는 이름은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간호사들은 병원 뒤편 휴게실 근처를 오가며 그녀의 흔적을 살피기도 했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은근한 호기심과 존중이 동시에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순애 본인은 늘 하던 대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고 소독약을 채우고 바닥 걸레를 준비하며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병실 앞에 놓인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오래된 라디오는 여느 때처럼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 조용한 리듬은 그녀의 삶의 속도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병원장은 그녀를 다시 호출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정중한 태도였고 직원 전용 회의실에서 둘만의 만남이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병원장은 깊은 숨을 내쉬고 책상 너머로 서류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건 재단에서 직접 보낸 정식 요청서입니다. 회장님 가족 쪽에서 선생님께 장기 계약을 원하고 있습니다. 요양 중심의 회복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핵심 인력으로 들어와 달라는 제안입니다. 물론 의료인의 지위 회복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순애는 서류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은 채 손등을 책상 위에 올리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병원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처럼 사람을 제대로 보는 법을 아는 이가 있다면 병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기술만 쫓아왔던 건 아닌지 반성도 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사라는 명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의 생명과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자격이나 타이틀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병원장은 그녀의 말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치우며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 병원에 남아주시겠습니까? 어떤 역할이든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식 그대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순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아직 많습니다. 지금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녀가 회의실을 나서자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던 인턴이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전날 이어 적어둔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한결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배워야 할까요? 순애는 가볍게 웃음기 없는 미소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청소부터 시작합시다. 공간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사람을 보는 일과 다르지 않아요. 인턴은 당황한 듯 웃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는 복도 한쪽의 병실 앞에 멈춰섰습니다. 이 방 환자 어제 새벽에 회복됐죠. 하지만 아직 불안정해요. 우리가 닦는 걸레 자국 하나도 그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움직이세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 인턴은 그녀와 함께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엔 햇살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고 그 빛은 바닥에 물기를 닦아낸 자리에 반짝이며 내려앉았습니다. 그날 병원은 작지만 중요한 변화를 겪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 속의 숨은 존재가 아니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과 신뢰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녀 스스로가 이제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늦은 오후 병원에는 평소보다 많은 외부 방문객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회복 소식이 기업 내부에 전해지면서 재단 관계자들과 주요 인사들이 조심스레 병원을 찾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원의 수준을 따져보기보다는 그 청소부라는 인물에 대한 확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김순애는 그 어떤 관심에도 무관심한 듯 복도 구석에서 조용히 스팀 청소기를 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위치로 끌어올리려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출근하고 같은 손놀림으로 밀대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했고 또 누군가는 고집이라 했지만 그녀 자신에게는 그저 익숙한 방식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평소와는 다른 방문객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장녀로 알려진 여성이었고 옅은 메이크업에 정제된 정장을 입은 그녀는 병원장의 안내도 받지 않은 채
혼자 복도를 걸어와 김순애를 찾아왔습니다. 순애는 그 여성의 존재를 곁눈질로 확인했지만 청소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성은 가까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깐 괜찮으실까요? 순애는 걸레를 짜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짐작보다 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났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의식이 돌아왔고 처음 찾은 사람은 선생님이었습니다. 간호사 이름도 주치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선생님을 떠올리셨습니다. 순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걸레를 물통에 넣고 다시 짰습니다. 그녀의 손에서 물방울이 또르르 떨어졌고 바닥에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여성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선생님께 정중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치료가 끝난 후에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 주실 수 없냐고요. 지금 이 시대엔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그 말에 순애는 짧게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가 살리는 건 사람 하나입니다. 무리를 거느리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누구든 눈앞에 있는 한 사람. 그것만 생각합니다. 여성은 그 대답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 한 사람에 저희 아버지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녀는 정중히 인사하고 돌아섰고 순애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길고 그녀가 지나온 자리엔 깨끗한 물기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국은 곧 햇살에 마르며 사라졌고 누군가 지나가면 다시 더러워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닦아내는 일은 반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삶의 방식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병원의 오래된 휴게실에는 인턴이 먼저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노트를 펼쳐놓고 어제 배운 내용을 조용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들어서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맥 보는 연습을 해볼 겁니다. 단순히 손목을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을, 속도와 흐름을 같이 느껴야 합니다. 그녀는 말없이 인턴의 손목을 잡고 천천히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자, 느껴지죠? 이 사람은 긴장하고 있어요. 땀이 미세하게 나고 맥이 조금씩 들쑥날쑥하죠. 그게 감정입니다. 인턴은 숨을 죽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그는 단순히 배움의 시간이 아닌 사람을 알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걸 깊이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다시 조용해졌고 밖에선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손을 잡을 때는 그 사람의 하루를 함께 잡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진료예요. 그녀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자 인턴은 그 말을 조용히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그녀는 누군가의 삶에 말없이 한 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저녁 근무 교대 시간이 가까워오자 병원의 복도는 다시금 분주해졌습니다. 낮 동안 다소 느슨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각 병실의 문이 열리고 간호사들의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한복판에서도 김순애는 변함없이 조용한 걸음으로 복도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랬듯 고개를 숙인 채 바닥에 얼룩하나 구석진 먼지 하나를 놓치지 않았고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휴게실로 향하던 그녀는 복도 끝 창가에 서 있는 회장의 장녀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오늘 두 번째로 병원을 방문한 듯 보였고 그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와 함께 묘한 결심이 담긴 흔적이 있었습니다. 김순애가 조용히 지나치려 하자 그녀는 다시 한번 말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아침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 덕에 지금 내가 숨쉬고 있다고요. 순애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살아난 건 제 손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던 의지 덕분입니다. 저는 그걸 잠시 깨우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장녀는 그녀의 옆에 조심스럽게 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득하려는 태도도 자신을 내세우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래도록 눌러왔던 감정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늘 저에게 말했어요. 사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건 돈보다 위대한 일이라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아버지를 살린 건 병원의 의사도 돈도 아니었어요. 선생님 같은 이름도 명함도 없는 한 사람이었죠. 그 말에 순애는 아무런 대꾸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빛 도시 너머로 붉은 노을이 퍼지고 있었고 창가 아래에선 환자 가족 한 명이 커피 자판기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아득히 보였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자신이 그 자리에 서 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환자를 잃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날, 혼자 커피를 뽑아 마시며 울었던 그 밤을 장녀는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답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의 다짐이 담긴 겁니다. 선생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쓰시길 바랍니다. 물론 안 받으셔도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순애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신 한 걸음 물러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살리는 일은 거래가 아닙니다. 누구도 빚지지 않았고 누구도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장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봉투를 천천히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저희는 앞으로 선생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알려주세요. 그녀가 돌아서며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김순애는 오래도록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정이 전해진 그 짧은 순간이 무게 있게 남았고 그 속에는 감동도 있었지만 슬픔도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밀대를 잡았고 천천히 복도의 다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창고로 돌아온 그녀는 한쪽 선반에 놓여있던 인터넷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감각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마지막 장에는 조심스레 그려진 맥진도 그림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페이지를 넘기며 이 젊은이가 조금씩 사람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창고 밖에서 인턴의 발소리가 들려왔고 그는 숨을 고르며 문을 열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새로 정리한 노트가 들려 있었고 얼굴엔 기대와 긴장이 동시에 묻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맥보다 더 어려운 걸 배우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사람을 바라보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김순애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문을 열고 함께 복도로 나서며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만 살리면 된다. 창가 너머로 붉은 노을은 사라지고 있었고 복도엔 조용한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조금도 멈추지 않았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병원 안에 길을 내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병원 안 깊숙이 스며들 무렵 대부분의 병실은 불이 꺼진 채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야간 근무자들도 바쁘던 초반을 지나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고 병원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평온한 정적에 감싸였습니다. 김순애는 아직 하루를 마무리하지 않은 듯 복도 끝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엔 오래된 작은 수첩이 들려 있었고 다른 손은 무릎 위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펼친 수첩 속에는 삐뚤삐뚤한 필체로 적힌 이름들과 날짜 그리고 간단한 증상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오래전 그녀가 마주했던 환자들의 기록이었고 이제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단서였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이름을 하나하나 짚으며 그들이 겪었던 통증과 자신이 놓았던 침자리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식, 장기 허약, 3월 17일, 좌측 곡지, 태계침 시술 후 호흡 안정. 그녀의 입에서 조용히 읊조려진 한 문장은 마치 오래된 기억을 환기시키는 주문 같았습니다. 그날, 그 사람, 그 고통, 그리고 그 회복. 수첩에 적힌 단순한 기록들은 모두 그녀에게 있어 하나의 생명이었고 하나의 진심이었습니다. 그 순간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익숙한 리듬이었고 고개를 돌리자 인턴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노트 대신 따뜻한 차 2잔이 들려 있었고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에 앉아 컵 하나를 건넸습니다. 오늘은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같이 있고 싶어서요. 그녀는 말없이 차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고 김순애는 다시 수첩을 덮으며 컵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함이 손끝에 전해졌고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자신이 잊고 지냈던 온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인턴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이 기록을 보시나요? 아니요. 아주 가끔. 내가 누굴 살렸는지 누굴 놓쳤는지 잊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녀의 말엔 미련도 후회도 아닌 조용한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보다 실수를 더 오래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그 기억은 그녀를 지탱해주는 또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인턴은 망설이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많은 환자 중에 가장 잊히지 않는 분도 계신가요? 김순애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있죠. 손등이 아주 따뜻했던 아이였어요. 10살도 채 안 된 아이였는데 마지막까지 날 보면서 울지도 않고 웃더군요. 내 손이 차갑지 않아서 좋다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컵 안의 차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늘 손을 대우고 시술을 했어요. 누굴 치료하는 게 아니라 누굴 안아준다고 생각하면서요. 인턴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고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둘 사이엔 따뜻한 차향이 은은히 퍼졌고 창밖으로는 밤이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조명이 하나씩 꺼졌고 병원은 새벽의 가장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컵을 조심스레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밤에 일어납니다. 고요할수록 마음이 더 잘 들리니까요. 그녀는 인턴에게 수첩을 건네며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이 기록 네가 이어가 봐요. 단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보고 기억한다면 그 이름은 사라지지 않아요. 인턴은 손으로 수첩을 받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눈빛엔 경외와 존중 그리고 다짐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김순애는 다시 청소도구가 있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위해 움직였고 그 사람의 하루를 지켜봤으며 또 한 명의 젊은이에게 사람을 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아침 해가 병원 창을 천천히 넘기며 복도를 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김순애는 어느 때처럼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고에서 걸레와 밀대를 꺼내 복도의 바닥을 닦고 병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간밤의 냄새, 기계 소리, 잠든 환자들의 숨결이 바람을 타고 천천히 흩어졌습니다. 병원장은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김순애를 찾았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그는 이제 그녀를 불러 세우기보단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오전에 재단 측 고위 인사들이 오십니다. 회장님 면회를 겸해서 병원 지원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분들이 선생님을 따로 뵙고 싶다고 요청해왔습니다. 순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고개를 들어 병원장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가 덧붙였습니다. 이번 일로 병원 이미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의료진들도 선생님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정식으로 원내 고문으로 모시는 방안도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그냥 이대로 있을 겁니다. 그게 편하고 제게 맞는 자리입니다. 병원장은 더 이상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는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햇빛은 그녀가 지나간 자리 위로 퍼지며 환하게 비쳤고 그것은 마치 그녀의 손길이 남긴 따뜻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시각 인턴은 수첩을 품에 안고 응급실 근처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적은 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그에게 건넨 말들, 환자들의 손끝에서 느껴졌던 미세한 온기, 생명을 잇는 순간의 침묵들. 그것들은 단지 의학의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인턴은 순애가 있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한 병실의 창문을 닫고 나오던 참이었습니다. 인턴은 수첩을 그녀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적은 기록을 앞으로 매일 쓸 겁니다. 환자의 맥만이 아니라 감정도 함께 남기겠습니다. 언젠가 이걸로 다른 의사들이 배울 수 있다면 좋겠어요. 순애는 노트를 조용히 받아들고 몇 장을 넘겨보았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글씨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안엔 단순한 관찰이 아닌 사람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를 다시 건네며 말했습니다. 기록은 진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잊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글이 짧아도 마음이 있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압니다. 인턴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고위 관계자들이 도착했다는 방송이 병원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간호사들이 서둘러 자리를 정돈하고 병원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순애는 복도 한편 벽에 걸린 시계를 바라보다 느리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재단 인사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고 병원장은 작게 손짓하며 그녀를 부르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신 손에 든 걸레를 다시 들고 다른 쪽 복도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굳이 보여줄 것도 나눌 말도 없었습니다. 한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안 만나세요? 이름이라도 남겨두시면 좋을 텐데.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름이 남는다고 사람이 남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도운 사람, 내가 기억하는 사람 그걸로 충분합니다. 햇살이 그녀의 등을 따라 길게 드리워졌고 복도의 먼지조차 반짝이며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바라봤지만 그녀는 누구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음 병실로 다음 자리로 걸어갔습니다. 또 누군가의 하루를 함께하기 위해. 오전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은 다시 평상시의 분위기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의 방문은 짧고 조용하게 끝났고 회장의 병실도 더 이상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들은 원래의 동선대로 움직였고 의사들도 평소처럼 회진을 돌며 환자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러나 병원 안 어딘가엔 미세한 긴장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시선에 깃든 변화였고 김순애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여느 때처럼 청소도구를 밀고 창가 쪽 복도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간호사들은 작게 인사를 했고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숙이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무표정했고 누군가는 짧은 미소를 띄었지만 모두가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시선을 무심하게 받아들이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였습니다. 바깥은 봄이 완연해졌고 병원 뒤편 언덕에는 벚나무 몇 그루가 연분홍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꽃잎 하나가 바람을 타고 병원 복도 안까지 흘러들었고 그것은 하필이면 김순애의 앞치마 자락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그 꽃잎을 손으로 집어들고 창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곧 손을 내밀어 꽃잎을 다시 날려보냈습니다. 오래전 이 계절의 한 생명을 놓쳤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도 이런 봄이었고 창밖의 꽃들이 너무도 선명했던 탓에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던 날이었습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인턴이 수첩을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뭔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얼굴이었고 그녀 옆에 다가서자 말없이 창밖을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저도 오늘 아침 한 환자의 손을 잡아봤습니다. 맥을 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느껴보고 싶어서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짓 없는 얼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왜 그렇게 손끝이 떨리는지 몰랐는데 아마 제가 긴장했나 봐요. 그런데 그 환자분이 말하셨어요. 괜찮아요. 내 맥보다 당신 손이 더 따뜻하네요. 라고요. 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을 본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인턴은 수첩을 열고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아침 환자의 이름과 상태, 그리고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닿았을 때 서로의 감정도 흐른다. 순애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작게 웃었습니다. 말없이 수첩을 덮어주며 다시 청소도구를 들어 복도를 걸었습니다. 인턴도 곧 그녀의 뒤를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로비 한쪽에 작은 변동이 있었습니다. 김순애의 이름이 새겨진 명찰이 하나 생겨났습니다. 특별치유협력자 김순애라는 작은 글씨가 붙은 표지였습니다. 그것은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준비한 것이었고 그녀의 허락 없이 설치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퇴근 전 그 명찰을 발견했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손으로 그것을 가볍게 눌러보았습니다. 글씨는 작았지만 그 안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졌던 이름, 잊혀졌던 명예, 그리고 다시 회복된 존재감. 그녀는 명찰을 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앞에 서서 짧게 숨을 내쉬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퇴근길의 햇살은 부드러웠고 발밑으로는 벚꽃잎들이 조용히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걸으며 그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나는 오늘 또 한 사람의 하루에 닿았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 병원 밖 공기는 전날보다 더 따뜻했습니다. 김순애는 버스 정류장까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밑에 쌓인 벚꽃잎들이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 조용히 흩어졌고 마을 어귀의 가로수는 바람에 흔들리며 낮은 소리로 웅얼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익숙한 하루의 끝이었지만 마음 한편은 어딘가 낯설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안에 걸린 명패 하나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되살려 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조용히 올라탔습니다. 탑승객은 몇 되지 않았고 그녀는 뒷자리 창가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들, 골목, 담장, 작은 슈퍼마켓, 모든 것이 그저 일상처럼 스쳐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여전히 조용했고 주름진 이마와 굳은 눈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동자 깊은 곳엔 어렴풋한 빛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장의 회복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였고 인턴의 말에서 이어진 다짐이었으며 벚꽃잎 하나에 느낀 생의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지난 수십 년을 떠올렸습니다. 남몰래 사람을 살리고 때론 외면당하고 때론 고마움도 받지 못한 채 하루를 마쳤던 시간들.
그것이 삶이었다고 스스로 납득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단순히 돕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어떤 이들은 그 도움을 발판 삼아 더 멀리 나아가야 하고 어떤 이들은 그 이름을 기억함으로써 또 다른 생명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버스가 종점에 도착하자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시장 골목을 지나 작은 언덕배기를 오르면 그녀가 머무는 단칸방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들과 녹슨 약장 그리고 작은 전기난로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방 안에 들어서자 그녀는 한숨을 돌리고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침통은 여느 때처럼 수건으로 감싸 조심스레 벽장 한쪽에 올려두었고 작은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그녀는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바랬고 글씨는 잉크가 번져 흐릿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처음 의사의 길을 떠날 때 은사에게서 받았던 편지였습니다. 사람의 병을 낫게 하려 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을 함께 걸으려 하라. 그러면 너는 언젠가 진짜 의술을 알게 될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편지를 다시 접고 손에 남은 온기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그 말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이제는 그 그림자 속에서 벗어나 조금 더 빛 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밤은 깊었고 바깥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잔잔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만난 한 환자의 웃음, 인턴의 진심 어린 노트,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명패로 걸린 자리올 오브 댓 모든 것이 그녀 안의 침묵을 서서히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적지 않았던 페이지에 펜을 들고 조용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4월 15일. 병원에 작은 명패 하나가 걸렸다. 누군가는 그걸 자랑이라 하겠지만 나에겐 다짐이다. 내가 닿은 이름들을 잊지 않기 위한 시작.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수첩을 덮었습니다. 방 안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이 퍼지고 있었고 그 속에서 그녀는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선 여전히 벚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꽃잎처럼 그녀의 삶도 다시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순애라는 이름이 들려준 조용한 감동, 그녀의 손끝에서 이어진 생명과 진심, 그리고 우리가 미쳐보지 못했던 사람의 아름다움까지.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마음에 작게나마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이렇게 말없이 누군가의 하루를 밝혀주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그분께 따뜻한 인사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